안녕하세요, 닥터 설전입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의사가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의술을 베풀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런 위기, 그런 내용을 아마 다룰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같이 고고하시죠. 교수님, 서아 항생제 오늘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오늘까지만 쓰고 DC하면 될까요? 네, 오늘까지만 쓰고 내일부터는 DC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호사가 저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의심스럽거나 약간 아리까리할 때는 꼭 오더를 저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너희 둘이 편하면 이 수술 늦게 끝나고 내가 편해야 이 수술 금방 끝나. 제발 오늘 날 좀 편하게 해줄래? 할 수 있지? 노력하겠습니다. 야이! 그러니까 저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 그럼 다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오염존인데 여기는. 저 머리 쪽으로 장갑이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요 사이까지만 우리가 깨끗한 거지 위와 아래는 다 안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최한나 환자 보호자님. 네. 네. 이원우 환자 보호자님. 네. 네. 배민진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이제 환자 보호자 계속 옆에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하루에 2번 정도일 거야. 아마 병원마다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즌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중환자실 면회가 아예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수술방 안에서 저렇게 마스크 못 벗고 다니거든요. 논문 초안 잘 봤어? 내용 복잡했을 텐데 잘 썼어. 교수님, 착한 거짓말이신 거 알아요. 거침없이 지적해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사실 논문을 하나 쓴다는 거는 정말로 이제 애를 하나 낳는다는 그런 내용처럼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은, 지금처럼 이제 둘이서 시간을 짜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저 시간 내가지고 저렇게 같이 봐주는 교수님이면 정말로 대단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수님과 서로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호랑이의 그림이었는데 고치다 보면 호랑이 머리에 곰 다리, 그리고 꼬리는 다른 동물의 꼬리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마 보통 이제 논문을 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를 하면 이제 저렇게 첨언이든 첨삭을 해주시잖아. 그럼 거의 싹 다 고쳐야 돼. 속이 좀 불편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식 수술할 때 담낭을 제거하는데 아무래도 담낭이 없으면은 그 소화력이 조금 떨어져요. 자, 담낭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쓸개를 빼면 지방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즙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하기는 하는데, 담낭에서 주로 분비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분비가 덜해지니까 소화가 좀 더 늦죠. 지내셨죠? 예. 왔다 갔다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네.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병원 와가 1층 로비 오무과 의자에서 좀 자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큰 대학병원들 1층에 가보거나 지하층에 가보면은 그 환자 소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대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아산, 삼성 같은 큰 병원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처 모텔 같은 데서 자고 이렇게 병원으로 직접적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예, 저랑도 신경과 진료 보러 오는 날 그날 뵐게요. 저도 수요일 날 외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내 외래가 있을 때 다른 교수님 외래가 있다. 그럼 이제 맞춰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통 맞춰줄 수 있으면 좀 많이 맞춰줍니다. 왜냐면 너무 멀다 보니까 1, 2주 차이 늦게 보나 빨리 보나 크게 문제 없거든요. 좀 짧게 봐야 되는 환자 아니라면. 회진 전에 이제 테이블 미팅이라는 걸 하는 건데 환자의 상태라든지 영상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미리 회진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죠. 저게 진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깨어있는데 목에 호수를 꽂고 있는 거는 기도사건을 하고 있는 건데 손가락 입에 넣고 오 하잖아요. 저게 계속 개그 리플렉스라고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침은 계속 나오고. 수술 전 검사에서 예상했던 대로 심실과 심실 간에 큰 구멍이 있어서 자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는 얇은 막을 이용해 덧대어 막아주었고요. 또 심방과 심방 사이에도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막았습니다. 저게 이제 VSD, ASD라고 해서 이제 심장에 있는 두 개의 심실과 심방이 있어. 피를 뿜고 받고 하는 것들인데 그 벽과 벽 사이에 이제 어릴 때 발견되는 그런
이게 결손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 심실, 피를 내보내는 쪽에 있는 구멍은 어렸을 때 보통은 막아줘야 될 거고, 피를 받아들이는 쪽 구멍은 이제 증상이나 크기가 심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교수가 남의 레지던트들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쉽지가 않는데. 그리고 저렇게 당직실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뭐 이렇게 여유롭게 밥 시켜 먹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 저기 병원 앞에 있는 벤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은 되게 행복해. 저것만으로도. 이제 입으로 못 먹으니까 콧줄로 해서 밥을 주는 겁니다. 저런 수액으로만은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은지 왼쪽 팔다리에 모터가 떨어집니다. 팔은 그레이드 2 정도, 다리는 그레이드 3 정도 됩니다. 이제 이식 수술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심장 이식 수술을 했으면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몸에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출혈이 생겨가지고 모터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레이드 2는 못 드는 거야. 못 드는 거 쉽게 말하면. 자, 모터가 그레이드 2라는 거는 중력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그레이드 3, 땅에서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럼 그레이드 2 정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좀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걸 수도 있어, 혈관이. 그러니까 그게 뇌경색 오기 전에 오는 깜빡깜빡거리는 거, 쉽게 말하면은. 겨울아. 오늘 아침에 랩도 좋아지고 회복돼서 내일 병동 올리려고 한 최한나 환자요.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데피케이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관장해도 될까요?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막 어느 정도 지나면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스가 잘 안 빠지고 장의 운동이 잘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레지던트가 좀 적은 과들은 교수님들이 직접 당직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공반사를 보는데 오른쪽이 조금 크네. 오른쪽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사진 한번 다시 찍어봐야지.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눈을 빛을 이렇게 갖다 대면 빛 반사라고 저 동공이 줄어야 되거든요. 동공 반사가 지금 없는 거거든. 보통 빛을 보면은 동공이 저 검은색이 쫙 쪼그라들어야 돼. 왼손도 들어볼게요. 자, 저 정도면 그레이드 3 이상은 됩니다. 중력에 저항해서 못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레이드 2라고 하거든. 머리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건데. 자, 임상 강사 연구실이라는 거는 펠로우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수술방에서 내비게이션 상에서 봤을 때 바이옵시 니들이 조금 깊이 들어간 것 같아 보였거든요. TFCA 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조직 검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니들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안쪽 깊숙한 곳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거야. 말 그대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가 안 보여. 그래서 출혈이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전공의 한 명이 저렇게 한 환자 한 명을 사실 저렇게까지 케어할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차 판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은지가 심장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저렇게 항상 아름답게 끝나진 않습니다. 모든 게. 나 간 수치가 300이 넘어. 간 수치가 300이 넘고 담관이 좀 늘어나 보이는데. 간 수치 보통 기본은 40 이하가 정상인데 300이면 좀 많이 올라가긴 한 겁니다. 그리고 당간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디서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이제 4번째 화를 같이 시청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실 뭐 되게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경외과 우리 신동원 선생님한테 많은 썰을 풀어줬을 것 같아요. 4화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약간 그 김준환 교수에게 포커스를 참 많이 맞춰준 내용인 것 같아요. 의사 김준환으로서의 삶과 그 의사 이외의 김준환으로서의 삶이 공존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되게 어렵죠. 왜냐면 의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병원에서의 삶이 잘 됐을 때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개인의 삶과 뭔가 꼭 항상 같이 가지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한 인간이 그리고 한 의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이제 되게 괴리가 생기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4화에서는 이제 준환이가 사실 많이 흔들리면서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본연의 일은 완벽하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나머지 자기 주위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쓸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밤 닥설하세요.